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융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5월 1일 주말 그리고 잘 쉬셨습니까? 이제 또 출근을 해야 되고 새로운 또 주식시장을 또 새롭게 맞이해야 되는 그러한 바쁜 아침이네요. 네, 주말 내내 좀 많이 쉬면서 생각을 많이 했죠. 이것저것 많이 보고 또 지난 토요일은 또 저희 스터디 모임이 있어서 강의 준비도 하고 또 여러 애널들이 이야기한 것들도 종합해서 보고 온갖 유튜브들 다 보고 어떤 또 새로운 모멘텀과 투자 대안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좀 나름대로 쉬면서 공부했던 좋은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은 약한 셀인메이다. 네, 셀인메이는 확실히 오긴 올 건데 약하다. 저는 5월 중순부터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4월 말부터 왔기 때문에 미리 선반영된 것이 지금 이미 셀인메이가 진행된 상태이고 어느 정도 한 3, 40%는 시장에 반영된 거다. 이제 한 50% 정도 남아있다. 그래서 셀인메이는 상당히 약할 것이다. 이 약하다는 말에 굉장히 중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시작은 됐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둔탁한 조정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FOMC가 4일부터 열리는데 이 FOMC에서 상후 5월의 방향성이라든지 향후의 그 전략들, 금융통화정책들이 방향성이 정해지면 그 이후에 반등이라든지 추가 하락이 결정될 마지막 50%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5월은 이미 4월 말부터 시작된 주가 조정 속에 포함이 돼 있어서 이제 남아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고 강하지는 않을 것이다. 셀인메이는 약한 셀인메이다. 이렇게 저는 어제 결론을 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검찰이 조사를 하면 이제 주가 조작들 조사를 하겠죠. 그러면 무조건 여의도는 얼어붙죠. 이 세상에서 검찰이나 감독원이 조사를 하는데 공격적으로 펀드에서 살 수 있는 펀드 매니저는 없죠. 일단 다 지켜보고 보수적 스탠스를 지켜보고 또 이 뒤에 어마어마한 또 뭐가 있는지 이들이 주가 조작 금액이 생각보다 큰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야근 애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미 변호사와 상의를 했고 자기들이 여기서 불었을 때에 대한 그 뭐 어떤 처벌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자기들은 주가 조작이 아니었다라고 우길 수 있는 그런 내용들 법적으로 문제가 크지 않았을 것이다. 살아도 얼마 살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미 판단을 한 후에 나는 주가 조작범이 인터뷰에 나온 것을 처음 본 거죠. 네, 이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도덕적으로 불건전한 애들인 것 같아요. 걔들 뉴스 보니까 온갖 자동차 고객 돈으로 뭐 페라리부터 뭐 자동차를 몇 대씩 구입하고 정말 도덕적으로 나쁜 애들이죠. 주가 조작범들은 크게 좀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은 시장은 5월 초까지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확률 그리고 보수적인 스탠스가 시장을 지배할 확률 이렇게 예상을 하고 5월 초 시장을 맞이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주가를 보면 다우는 0.14% 하락, 나스닥은 0.11, S&P 500은 0.04. 초창기에는 장 초반에는 좋았죠. 좋았다가 이제 장 막판에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 퍼스트 퍼블릭 뱅크가 가장 큰 이슈였는데 JP 모건이 아주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문제를 잘 해결했지만 시장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딱 뒤집어서 JP 모건은 왜 갑자기 퍼스트 퍼블릭 뱅크를 사자고 나왔을까? 이게 좀 굉장히 궁금한데 첫째는 이 퍼스트 퍼블릭 뱅크가 부자은행이에요. 부자들이 주로 운행하는 고급 은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민은행이 아니었다는 거죠. 부자 고객에 대한 욕심, 이들을 자기들이 가져가고 싶은 JP 모건의 생각이 강했다는 거. 이게 이제 가장 큰 핵심이고 두 번째로 돈만 좀 집어넣어서 다시 좀 살리면 JP 모건 쪽에서 가져가면 충분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자산의 질이 좋기 때문에 이 질이 시장에서 충분히 팔릴 수 있다라고 봤던 것 같아요. 해결을 한다면 좋은 고객들을 이게 캘리포니아에 있는 것 같은데 부자들의 돈을 자기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에 JP 모건이 배팅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키포인트는 포스트 퍼블릭 리스크는 완화됐지만 그 이어지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또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그동안 많이 오른 가격에 조정이 전망된다. 특히 우리 코스닥 같은 것들은 연초에서 가장 글로벌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건 당연한데 이 둔탁한 조정이 4월 20일 이후에 나타났다. 5월 중순까지는 이어질 확률, 그래서 5월 중순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가야 된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약한 세린 메이드, 세린 메인은 안 올 수는 없지만 약하게 올 것이다. 생각보다는 강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사람들이 세린 메이에 대해서 너무 많이 귀에 들었고 대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되지 않는 것들은 그렇게 강하게 오진 않죠. 네. 따라서 FOMC 이후에 움직이는 게 나아 보인다. 지금은 무엇을 먹을 때가 아니라 지키는 때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JP 모간이 퍼스트 퍼블릭 은행을 인수했다. 미 증시는 그러나 약보합으로 마감한다. 아주 약보합도 아니고 살짝 약보합이죠. JP 모간 CEO 은행이익이 거의 끝나간다. 자기가 인수를 했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했다. 은행위기가 안정되고 FOMC를 주시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암호화폐가 하락을 했다. 올해 미 파산은행 자산이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많다. 회사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자산은 굉장히 많이 금액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놀라운 그러한 기사입니다. IMF 총재가 밀컨 컨퍼런스 참석해서 은행위기 실질 성장률 저하 요인이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은행들이 지급 준비율 같은 것을 높이면서 대출이 주는 거죠. 그래서 은행의 이렇게 대출은 금융의 이제 경제의 실동맥과 같은 건데 이것들이 막혔다는 것은 결국 실질 성장률이 저하의 원인이 될 것이다. 미국 4월 ISM 제조업 지수 PMI 지수가 47.1을 기록했죠. 예상을 상회에도 불구하고 50이 아직 회복이 안 되면서 6개월 연속 위축세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또 그렇게 보지 않죠. 계속 조금씩 올라오는 것이 오히려 더 나아 보입니다. 그렇게 해야 미국 정부가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이는 거죠. 네. 모건 스탠리 CIO가 FOMC 이후 증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벅셔에서의 부회장인 찰리 먼거가 상업용 부동산발 위기 우려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준비가 굉장히 자기가 걱정하는 부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우리 스터디 모임에서도 이제 유일한 위기는 상업용 부동산 위기인데 이 상업용 부동산은 주로 지방은행들이 많이 들고 있다. 미국의 지방은행들이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프레자일 깨져버린다면 결국은 상업 부동산 위기가 전이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미 시장에서 너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준비가 되고 나름대로 하기 때문에 저는 큰 위기는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약한 위기는 전망이 되지만 늘 위기는 우리가 예상치 못할 때 뻥 터지는 거죠.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이나 이런 부동산의 문제는 금리가 내려가면 충분히 해결이 되거든요. 지금 금리가 내려가는 시절이지 금리가 올라가는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또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는 파생상품처럼 꼬이고 꼬여서 충분히 대비가 안 되고 내부에 대해서 아주 그냥 투명하게 볼 수 없는 그런 심플한 상황이 아닐 때가 항상 금융위기가 숨겨져서 크게 오죠. 하지만 상업용 부동산은 충분히 파악이 되고 다음에 조절이 되고 금리가 인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할 사항은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자, 오늘 아침에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됐죠? 예상은 46.8을 예상을 했는데 실제는 47.1이 나오면서 살짝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올 6, 7월 지나면 ISM 제조업 지수가 50을 넘어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 자, ISM 제조업 지수의 세 항목인데 신규 주문은 44.3에서 45.7, 생산 지수는 47.8에서 48.9, 고용 지수는 46.9에서 50.2, 물가 지수는 49.2에서 53.2.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난리가 난 게 이 물가 지수죠. ISM 제조업 지수가 4개의 서브 지수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물가 지수가 49.2에서 53.2까지 상승을 하면서 물가에 대한 공포, FOMC도 당연히 이 지수를 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올해 5월 4일날 열릴 회의에서도 금리 인상을 하고 다음에 좀 지켜보는 것, 데이터를 좀 지켜보자는 말이 일반적인 코멘트일 것 같은데 또 그렇다고 금리를 쉽게 내릴 것 같지 않은 이런 분위기들이 시장이 전이가 되면서 막판 장이 하락으로 약보합으로 마감하는 원인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오늘 또 보니까 미국의 가솔린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죠. 1갤런당 0.95달러인데 거의 1200, 1100원 이 정도? 이 정도의 확률이 있네. 그럼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가솔린 가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가솔린 가격 추이를 봐도
이번 달 물가는 그렇게 많이 하락할 것 같진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러한 작은 세부적이고 중요한 키포인트적인 이러한 지수들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는데 미국의 은행들이 굉장히 파산의 리스크가 조금씩 노출되면서 이제 지급 준비율을 높이는 거죠. 지급 준비금, 중앙은행에 돈을 맡기는 지급 준비금을 높인다. 그 말은 결국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할 수 있는 돈을 줄인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미국 경제의 좋은 모습은 아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미국 경제를 갉아먹는, 깎아먹는 그런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달러 지수는 0.47% 상승하며 102.13%의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달러가 이제 강세로 갔다는 것은 오늘 우리나라 통화는 약세로 갈 확률이 높아 보이죠? 원달러는 1343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빠지지 않고 강세로 가지 않고 지속적으로 약세에 놀고 있어서 좀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달러가 약세, 원화가 약세라는 것은 결국 외국인의 자금이 많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환경이다. 그렇다면 종목보다는 전체적인 대형 우량주로 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수 방어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죠. 네, 금 가격은 0.43% 하락을 했습니다. 달러가 올라가니까 금이 약세로 돌아서면서 금은 좀 하락세로 돌아서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네요. 미국 국채금리 한번 봅시다. 2년은 4.1386, 네, 7.5bp나 상승을 했습니다. 10년은 3.57이 12bp나 상승을 하면서 오늘은 이제 위험자산 리스크가 해소가 되니까 금리가 오르는 플라이트 퀄리티, 국채로만 돈이 몰리는 게 좀 풀리는 모습, 이런 모습이 나타나네요. WTI는 1.76% 하락하면 75.35달러. 네. 가솔린 가격은 오르지만 WTI 가격은 하락을 하네요. 결국은 WTI 가격이 그나마 인플레이션을 밑으로 끌고 내려가는 그런 중요한 요인, 팩터가 되고 있다. 이 부분은 참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네, 애플은 0.11% 하락, 테슬라는 1.51% 하락, 161달러. 이제 160달러 정도 오니까 사람들이 테슬라를 막 살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150달러, 60달러 근처에 사서 170달러, 180달러에 팔고 이걸 대고 밖으로 하면 그렇게 나쁜 수익이 아니다. 안전한 수익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오늘은 엔비디아가 시장에서 위너입니다. 3.95%. 거의 4점, 제가 이제 좀 5시 전에 한 거니까 좀 더 올라갔을 것 같은데, 엔비디아가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NXP 같은 뭐 전력 반도체 같은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온 거죠. 그러면서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도 오를 것 같고, 또 AI 칩에 대한 투자 증가, 이런 것들이 엔비디아의 주가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면서 벌써 288달러까지 끌고 올라왔습니다. 제 목표가 300달러가 1차 목표이고 350달러가 2차 목표라고 여러 번 강조드렸죠. 엔비디아는 지속적으로 보유를 해야 된다고 아주 강조한, 제가 이제 미국 종목들을 잘 추천을 하지 않는데 엔비디아는 강추를 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TSMC 한번 봅시다. 0.75% 상승.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2.95% 하락을 했네요. 결국은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가 확실히 주가가 갈리는 그러한 모습인데 오늘 삼성전자도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네요. 메타 플랫폼스도 0.99% 하락, 너블록스는 0.17% 상승,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비트코인은 27,000달러까지 다시 하락을 하면서 약세의 모습을 보이네요. 네, 좀 미국의 뭐라 그럴까요? 금융위기, 뭐 조그만 금융위기들이 퍼스트 퍼블릭 뱅크 같은 은행 문제들이 해결이 되니까 오히려 반대편에서 수혜를 받았던 비트코인 같은 자산들이 하락하는 그러한 밸런스가 무너지는 그러한 시소가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죠. 네, 나름대로 의미 있는 모습이라 보여지네요. 자, 글로벌 증시의 주간 등락률 보면 아르헨티나가 2%로 가장 높게 나타나죠. 반대로 많이 빨리고 이탈리아, 코스피, 아일랜드, 브라질, 그리스, 프랑스, 대만, 스페인, 영국, 그동안 많이 올랐던 유럽과 아시아의 지혜적으로 강한 한국과 대만이 주로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업종별로 보면 엔터 미디어가 가장 많이 상승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도 3.3%나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반대로 운송, 제약, 자동차, 부품, 은행, 반도체, 장비, 에너지, 소재, 이쪽은 여전히 안 좋은 모습이다. 운송은 뭐라면 항공이 많이 빠졌다는 이야기죠.
네, 엔터와 미디어 이런 면에 봐서는 우리나라 엔터 쪽은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 글로벌적으로도 확실히 상승해서 올라오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을 잘 살펴보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보면 기관은 코스피에서는 뭐 크게 그렇게 많이 사지는 않고 옆으로 기고도 팔지는 않는데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는 누적적으로 많이 사는데 반대로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많이 팔죠. 네.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것에 대한 이익 실현. 다음에 이제 중소형주를 좀 줄이는 거죠. 경제가 침체했을 때 가장 침체를 많이 받을 쪽이 중소형주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모습들이 확실히 나타난다. 이게 이제 셀인 메이의 모습이 나타난 거죠. 네. 셀인 메이가 이미 시작이 됐다. 하지만 약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만큼 둔탁하게 셀인 메이가 나타날 것 같지는 않다를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코스피의 신용융자나 예탁금 이런 것들을 봐도 거의 뭐 추가로 더 상승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자금의 유입이 국내 주식시장에 어느 정도 멈추고 정체되어 있다면 주가는 오르지 않을 것이다. 오르더라도 중소형주, 일부 작전주, 일부 잡주들만이 빠르게 순환하는 그런 어지러운 장세가 지속적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이 주식하기에 참 어려운 장이 이어질 것 같다. 이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상이 되는 거죠. 자, 오랜만에 또 매주 보는 밸류에이션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가 15비까지 올라왔어요. 네. 우리나라의 퍼가 15비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밸류에이션에서 좀 고평가 영향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도 외국인들의 셀인 매이 한국 시장에서 좀 줄이는 특히 코스닥 쪽, 특히 2차전지 쪽에서 그 다음에 반도체 쪽에서 이익보다는 먼저 주가가 오르면서 퍼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꾸받고 조정이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셀인 메이의 하나의 또 원인이 된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또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결론 한번 봅시다. 보수적 스탠스가 필요하다. 당분간. 따라서 5월 초인 금주는 보수적 스탠스로 접근을 강력히 권한다. 검찰 조사 기간은 절대 지수가 오르지 않는다. 외국인들은 코스닥에서 셀인 메이에 대한 것들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바로 끝나지 않고 좀 더 이어질 가능성, 경계감도 좀 필요하다. 빠른 순환매와 잡지들의 향연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며 특히 윗꼬리가 자주 나타날 가능성,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단타를 치실 분들은 장 초반 올라오면 빠르게 쳐야 되는 거죠. 윗꼬리를 조심하자. 금주에 또 특별히 매수를 하고 싶은 섹터나 종목은 없죠. 그래서 5월 초에는 먹기보다는 지키는 한 달이 되기를 강력히 추천한다. 이게 이제 제가 드리는 여러분들에 대한 결론이죠. 네, 금주의 주요 경제 지표들 오늘은 이제 2일이니까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FOMC 회의도 열리고 이런 것들을 한번 잘라 붙여놓고 봐야 되는 거죠. 네, 5월 3일 미국 ADP 민간고용, S&P 글로벌 서비스 PMI 확정치, ISM 서비스 지수가 발표가 되기도 하고 한국의 실적 발표, 5월 4일 PPI, 5월 5일 비농업 고용, 실업률 아주 중요한 지표들이 줄줄 서 있으니까 한번 꼭 붙여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미국 실적 발표는 내일 AMD, 우버, 3일은 퀄컴, 4일은 애플, 모더나, 플러턴, 블록, 코인베이스 등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서 뭐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좀 고민하신 분들은 저희 카페를 좀 오십시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내가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뭔가 방안과 누구에게 코멘트를 듣고 싶은 분들은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뭔가 새로운 추천 종목을 보면서 아, 이런 종목에 또 새롭게 투자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뭔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오셔서 많은 친구들과 함께 집단지성도 느끼고 방향성도 찾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도 해결하는 1타 3피의 역할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5월 초의 첫 주입니다. 장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데 미국 시장은 저는 쏘쏘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도 오늘 쏘쏘일 확률이 있고 빠른 순환매, 첩주의 향연, 윗꼬리 조심 이 세 가지를 꼭 명심을 하면서 보수적 스탠스로 장에 임해라.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내일 뵈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